한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그러니까 최연소 사형수가 장모 씨라는 사람인데, 네. 그게 2014년에 이제 대구에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살인 사건인데 데이트 폭력에서 사실 발단이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사실 장 씨는 2014년에 그냥 그 대학생이었는데 그 피해자와 이제 교제 중에, 그러니까 언쟁이 생겨서 그 뺨을 때리는 등의 이제 데이트 폭력을 가한 거죠.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이제 통보를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한번 또 이제 폭행을 하고 또 자기 자취방으로 끌고 가서 또 폭행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장 씨의 부모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그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시니까 장 씨의 부모님이 장 씨를 크게 이제 혼을 내시고, 그래서 이 장 씨가 사실 그 대학의 총 동아리 연합 회장이었는데 그 데이트 폭력 사실도 알려지고 회장직에서 사퇴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 상당한 앙심을 품고,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을 줬던 게 굉장히 계획적이었는데 배광몽으로 위장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도구도 굉장히 철저하게 뭐 칼이나 이런 흉기도 챙기고, 그리고 수첩에 어떤 준비를 했냐면 가정 방문할 때 그 대사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 배관 뭐 수리 때문에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적어놓고, 그리고 수첩의 다른 페이지에는 그 아파트 동호수를 적어놓고, 그러니까 OX 표시를 해서, 그러니까 점검을 다른 호수에서 마친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완전 치밀하네. 되게 치밀하게. 네, 그리고 그 집으로 가서 부모님을 살해하고 그 부모님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서 그 딸,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를 집으로 유인해서 부모님의 시신을 보여주고, 성폭력도 저지르고, 9시간 동안 이제 여자친구를 감금했다가 피해자분이 4층 아파트에서 이렇게 뛰어내리셔서 그 경비원이 다행히 발견을 하셔서 이 장 씨는 도망쳤는데, 도망치는 길에 이제 마트에서 술하고 안주하고 칼을 사가지고 본인 자취방으로 돌아간 거예요. 도주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 본인 이제 자취방에서 체포가 된 사건이거든요. 딸과 헤어지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왜 죽이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여자친구를 9시간 동안 감금했을 때 계속 동아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아리 회장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회장을 그만둘 수가 있으며, 그리고 동아리 친구들도 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 가는 길에 마트에서 이제 칼을 산 게 동아리 친구들도 죽이겠다, 이제 이런 말도 했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장 씨는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평범한 대학생이었거든요. 동아리 회장도 하고. 동아리 연합 회장만 한 게 아니고, 이게 대학에 들어갈 때 리더십 수시 전형으로 들어갔던, 그러니까 그것도 학창 시절에 임원 생활을 계속 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게 사회성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보이는. 그럼 평소에는 모르겠어요.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정상적인 사람인데 어느 뭔가를 넘어서서 확 사이코패스나 이렇게 전이가 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착각을 한 건가요, 사람들이?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의 범행을 좀 설명하는데 조금이라도 단서가 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후임병 폭행하는 그걸 저질러서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전과는 없는데 군대에서의 이런 가혹행위가 있었고,
재판부에서 재판 중에 이제 정신감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쾌활하고,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크게 개의치 않고 본인의 욕구에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내용이 나와요. 이런 장 씨의 굉장히 무모한 특성들이 리더십으로 포장돼서 나타났을 그런 가능성도 좀 보이는 내용인데, 1심에서 이제 그 재판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범행은 돌이킬 수 없으니 깨끗하게 무기징역으로 죗값을 받겠다. 자기가 본인이. 형을 얘기를 해요. 네네네. 형량이라는 걸 자기가 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굉장히 좀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권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갈망도 있고, 1심에서는 반성문을 단 한 장도 제출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무기징역으로 죗값을 받겠다. 근데 1심에서 이제 사형 선고가 나니까 2심에서는 갑자기 반성문을 쓰기 시작해서 60여 장을 제출을 했는데, 2심에서 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3심에서는 또 반성문을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동적이면서 오로지 자기 목적만, 그것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특성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거든요. 보통 생각에 동아리 회장이 뭐길래 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친구한테는 그게 삶을 지탱하는 큰 거였나 봐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 가지고. 그래서 정신과 감정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의 비난이나 거절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공격적으로 반응. 네, 그러니까 그 동아리 회장이라는 그런 그 직 자체가 사실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나의 어떤 정체성, 나의 어떤 그 자신감의 원천, 근데 그거를 빼앗아 갔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판결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게 모두 본인 탓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 동아리 회장에서 사퇴하게 된 거는 결국은 본인이 저지른 데이트 폭력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남탓만을 하면서, 사실은 사형을 선고할 때 그 고려하는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때가 20대 중반, 전과도 없고 그런 어떤 참작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계획성이 굉장히 좀 치밀하고 굉장히 범행이 잔인하고, 그 살아남은 피해자한테 어떻게 보면 영원히 회복하기 어려운 그 피해를 끼쳤고, 반성이나 가책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재범의 우려가 굉장히 높은 걸로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판결문 안에 또 나와요. 저는 장 씨가 무기징역을 자기 입으로 말한 게 본인의 양형에는 아주 큰 실수가 아닌가. 아니, 저는 무기징역이라는 얘기는 살고 싶다는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그렇죠. 언젠간 나가겠다. 우리가 아는 이제 그 무기징역을 받으면은 사실은 중간에 뭐 모범수로 뭐 생활을 하거나 이러면 가석방. 네, 가석방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우리가 계산된 생각하는 얘기처럼 들렸어요. 저도, 무기징역이라는 저도. 게. 그죠? 무기징역을 받아도 한 20년 안팎에 있으면 또 나가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형 집행 안 한 지가 벌써 20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선고도 잘 안 해요. 진짜 어지간해서는 자백을 했다고 그러면 그 잘 안 하거든요. 나이도 어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 4층에서 떨어졌잖아요. 4층에서.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살기 위해서. 네. 그 떨어진 사람을 그때 경비원이 발견해서 그렇지 맞아. 아니면 다시 끌고 가서 또 죽일 수 있었다는 거, 또 때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